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재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심리학 박사 이민규님의 생각의 각도라는 책입니다. 지은이 이민규 선생님은 심리학 박사이며 임상심리 전문가입니다.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1%만 바꾸면 된다는 삶의 철학을 널리 퍼뜨려 독자들에게 1% 행동 심리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은 아주대 심리학과 명예교수로서 자신의 변화와 발전을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 강의와 집필활동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진다. 1%만 바꿔도 인생이 달라진다. 실행이 답이다.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 등이 있습니다. 목차를 보면 1부 자신을 사랑하기, 2부 더불어 살아가기, 3부 인생을 향유하기입니다. 이 중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부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넘어갈 줄도 알아야. 뭐든 너무 완벽하려고 하면 오히려 완벽과 더욱더 멀어진다. 쉽게 지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나치게 잘하려고 해서 오히려 더 이상 잘할 수 없는 것을 완벽의 마비라고 한다. 아주 뛰어나지 못해도 그 일 자체를 즐기고 과정을 즐기다 보면 조금씩 나아진다. 무슨 일을 하든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갖되 완벽을 추구하지는 말자. 완벽을 추구해야 더 나아질 수 있다. 하지만 매사에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말자. 오래 버티지 못한다. 너무 다그치면서 자책하지 말자. 금방 지친다. 완벽주의자는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지치게 한다. 완벽주의자는 손님을 초대할 때도 지나치게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하기 때문에 손님이 오기도 전에 진이 빠진다. 그들은 작은 결점도 용납하지 못한다. 논문을 쓸 때도 거의 모든 시간을 참고 자료를 찾는 데 쓰고 산더미 같은 자료들을 뒤지느라 녹초가 된다. 완벽을 추구하는 한 마음의 평안은 결코 얻을 수 없다. 레프 톨스토이. 기분이 좋아지는 가장 경이로운 방법. 기분이 처지고 울적한가? 그렇다면 남에게 뭔가 좋은 일을 해주라. 무력감에서 벗어나고 기분이 좋아지게 만드는 가장 경이로운 방법은 누군가를 위해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이다. 열등감 이론의 창시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우울하다는 환자에게 이렇게 제안했다. 밖으로 나가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푸세요. 그러자 환자가 대답했다. 선생님, 저는 지금 그럴 기분이 아닙니다. 그러자 아들러는 다시 요청했다. 그러면 친절을 베푸는 상상만이라도 해보세요. 남에게 친절을 베풀면 왜 기분이 좋아질까? 첫째, 초점이 자기 내부로부터 외부로 향하게 된다. 둘째, 통제감을 경험하기 때문에 무력감이 줄어든다. 셋째, 자신이 의미 있는 존재임을 확인하게 된다. 스탠버드 대학교의 제니퍼 아커 교수는 사람들이 언제 행복을 느끼는지 조사했다. 그 결과 사람들은 남을 위해 좋은 일을 할 때 가장 큰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을 발견했다. 남을 돕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몸과 마음의 긍정적인 변화를 헬퍼스 하이라고 한다. 우울감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미소를 짓건, 작은 선물을 하건, 짐을 들어주건,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건, 이야기 상대가 되어주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작은 일 한 가지를 하라. 잔소리 대처법. 충고나 잔소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는다면 그건 두 가지 자유를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첫째, 말하는 사람이 말하고 싶은 자유. 둘째, 듣는 사람인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러므로 해결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첫째, 말하고 싶은 사람의 자유를 존중해 준다. 둘째, 들을지 말지 취사 선택은 내 자유라고 생각한다. 살다 보면 부모나 상사와 같은 윗사람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동료, 심지어 자식들에게도 듣게 되는 것이 충고나 잔소리다. 그중 윗사람들에게 듣는 잔소리가 가장 스트레스를 준다. 그건 내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남이 켜놓은 음악 소리는 귀에 거슬리고 같은 일도 스스로 할 때보다 지시받아 할 때 스트레스를 더 받는데 이를 통제감의 효과라고 한다.
그러므로 스트레스를 줄이려면 통제감을 높이면 된다. 어쩔 수 없이 들어야만 한다는 생각을 내가 들어주기로 했다고 생각의 각도를 바꾸기만 해도 마음이 한결 편해진다. 들어야 하는 입장이라면 상대방이 말하고 싶은 자유를 존중하고 진지하게 듣되 취사 선택은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충고든 잔소리든 심지어 선의의 기대조차도 부담스럽다면 참고는 하되 휘둘리지 말고 존중은 하되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지 말자. 말을 해줘야 하는 입장이라면 말하는 건 내 자유지만 따를지 말지는 상대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자. 상대방의 자유를 존중해주면 스트레스와 갈등의 소지가 줄어든다. 멀리 가려면 쉬어가라. 무슨 일을 하든 지치지 않는 힘으로 오래 하려면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건강을 지키려면 무엇보다 간간히 휴식을 취해야 한다. 망중투한, 바쁜 중에도 한가함을 훔쳐야 한다는 말이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훔쳐야 한다는 것이다. 휴식은 시간이 날 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나무를 많이 베려면 톱날 갈 시간을 따로 내야 하고 멜로디를 만들려면 음과 음 사이에 쉼표를 찍어야 한다. 음과 음 사이에 쉼표가 없으면 소음이 된다. 무슨 일을 하든 쉬지 않고 무리하면 건강을 잃게 된다. 아픈 진실은 건드리지 않는다. 성인 군자나 돌부처 같은 사람도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핵심 콤플렉스가 있다. 좋은 관계를 원한다면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상대의 영린을 건드리면 안 된다. 인간 관계가 원만한 사람은 상대의 민감한 부분을 헤아릴 줄 안다. 대화를 많이 하라. 솔직하게 말하라. 인간 관계를 다루는 책이라면 꼭 나오는 약방의 감초 같은 말이다. 하지만 배려 없는 솔직한 표현은 관계를 파탄내는 독이 된다.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하면서 상대방의 아픈 곳을 건드리거나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라고 되물으면서 찌른 곳을 또 찌르는 습관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프랑스 속담을 명심하라. 진실만큼 마음에 거슬리는 것은 없다. 팩트 폭격으로 남의 아픈 곳을 찔러대는 사람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상대방이 몰라주기를 바라는 것은 웬만하면 모른 척 넘어가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도 상대가 싫어하는 주제는 건드리지 말자. 단점을 지적해 달라고 부탁할 때도 노골적으로 단점만 지적하기보다 단점 속에 감춰진 장점을 찾아주자. 상처를 건드리는 진실보다 상처를 쓰다듬는 거짓이 더 낫다. 체코 속담. 한비자의 새 남편에 이런 얘기가 있다. 용은 순한 짐승이다. 길들이면 사람이 타고 다닐 수도 있다. 그러나 용의 목 근처에 있는 거꾸로 난 비늘, 영린을 건드리는 자가 있으면 용은 반드시 그 사람을 물어 죽인다. 군주에게도 이 영린이 있으니 임금에게 유세하려는 사람은 이 영린을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영린이 있다. 무슨 소리를 해도 다 받아줄 것 같은 호인도 어떤 특정한 부분을 지적당하면 못 견디고 화를 내는 경우가 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영린이며 요즘 말로는 핵심 콤플렉스이다.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설득력이 남다른 사람은 상대방이 자극받기 싫어하는 민감한 부분을 헤아릴 줄 알고 그것을 건드리지 않는다. 모른 척 넘어가 주기. 상대가 문제를 일으키거나 잘못을 숨기고 싶어 할 때 즉시 잘못을 지적하거나 무안을 주기보다 때로는 모른 척 넘어가 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왜냐하면 모른 척 넘어가면 상대가 미안함을 느끼고 반성하면서 자발적인 변화를 시도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상대가 언제 잘못을 할지 예의주시한다. 그러다가 걸리기만 하면 가차없이 지적하고 혼을 낸다. 이런 경우에는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높다. 자주 지적받거나 심하게 혼나면 자존심이 상하고 그로 인해 반발심이 발동하기 때문이다.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면서 상대를 변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알면서도 모른 척 넘어가는 지휘부지의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다. 하지만 모른 척하고 넘어가 주기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건 나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성철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나 보다. 어려움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은 알고도 모른 척하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아예 모르는 게 가장 좋고 만일 알게 되더라도 모른 척하는 게 더 낫다. 요나스 요나손. 아들이 고등학교에 다닐 때였다. 세탁을 하려고 아이가 벗어놓은 옷 주머니를 뒤졌는데 담배가 나왔다면서 아내가 걱정했다. 한번 입에 대면 금연이 얼마나 힘든지 익히 알고 있던 터라 나도 몹시 당황스러웠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그 순간 한 여성 작가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그녀는 20대 때 담배 피우는 장면을 보고도 모른 척 넘어가준 아버지 덕분에 담배를 완전히 끊었고 금연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때 크게 혼을 냈다면 골초가 되었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나도 모른 척하기로 했다. 며칠 후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고 부드럽게 얘기해 줬다. 엄마가 내 옷 주머니에서 담배가 나왔다고 많이 걱정하더라. 아빠도 담배를 피워봐서 하는 말인데 우리 아들은 담배를 피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번 입에 대면 끊기가 너무너무 어렵거든. 그 후 아들의 주머니에서 담배가 나온 적은 한 번도 없다. 물론 어른이 된 지금도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너무 멀지도 않게 가깝지도 않게.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해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아무리 친하고 사랑하는 사이라도 그 사람이 허락하지 않는 한 그 사람의 개인 영역을 침범하지 말아야 한다. 상대가 누구든 너무 멀지도 않게 너무 가깝지도 않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라. 함께 있되 거리를 두라. 그래서 하늘과 바람이 너희 사이에서 춤추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나 사랑으로 구속하지는 마라. 그보다 너희 혼과 혼의 두 언덕 사이에 출렁이는 바다를 놓아두라. 서로의 잔을 채워주되 한쪽의 잔만을 마시지 마라. 서로의 빵을 주되 한쪽의 빵만을 먹지 마라. 함께 노래하고 춤추고 즐거워하되 서로는 혼자 있게 하라. 마치 현악기의 줄들이 하나의 음악을 울릴지라도 줄은 서로 혼자이듯이 서로 가슴을 주라. 그러나 서로의 가슴 속에 묶어두지는 마라. 오직 큰 생명의 손길만이 너희의 가슴을 간직할 수 있다. 함께 서 있으라. 그러나 너무 가까이 서 있지는 마라. 사원의 기둥들도 서로 떨어져 있고 참나무와 삼나무는 서로의 그늘 속에서 자랄 수 없다. 칼릴 지브란. 좋아하는 일을 해주는 것보다 10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돌아서는 게 사람이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하려면 상대방이 좋아하는 일을 해주는 것보다 상대방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사랑은 상대가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다. 마음으로 조각하는 피그말리온. 사랑스럽게 대하면 사랑스러운 사람이 된다. 잘할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어주면 언젠가 잘하게 된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태도와 행동은 우리가 그를 어떻게 기대하고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마음으로 조각하는 피그말리온이다. 그리스 신화에서 피그말리온은 자신이 상하로 조각한 여인상이 너무 아름다워 이 조각상을 마치 살아있는 연인처럼 정성을 다해 보살핀다. 결국 그가 원한 대로 조각상이 진짜 사람으로 변신하는 기적이 일어나 그 조각상과 결혼까지 하게 된다. 이처럼 어떤 사람에 대한 깊은 믿음과 기대가 그 사람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심리학에서는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한다.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에서 자신이 위대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던 것은 너는 장차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다 라는 어머니의 믿음 때문이라고 말했다.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엉뚱한 실수를 저지르기 일수인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그의 할머니는 항상 이렇게 말했다. 넌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어. 할머니는 너를 믿는다. 사람들은 언제나 당신이 기대하는 만큼만 성과를 낸다. 스털링 리빙스턴. 정말 기대한 대로 사람이 달라질 수 있을까?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과 교수 로젠탈은
피그말리온 효과가 학생들의 태도도 물론 IQ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기발한 아이디어로 증명해냈다. 그는 초등학교 교사들에게 여러 가지 심리 검사에서 잠재력이 뛰어나다고 확인된 학생들이라면서 명단을 건넸다. 그리고 이 사실을 학생이나 학부모에게는 알리지 말라고 당부했다. 사실 그 명단은 심리 검사나 성적과는 상관없이 무작위로 선발한 것이었다. 그리고 1년 후 그 학생들을 다시 평가했다. 그 결과 1학년의 경우 잠재력이 뛰어나다고 기대됐던 아이들은 IQ가 24점이나 올랐다. 그리고 다른 학생들에 비해 대인관계 등 학교생활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가 훨씬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원래 기대 집단의 아이들과 비교 집단의 아이들은 능력면에서 차이가 없었다. 로젠탈은 자신의 실험 결과를 이렇게 요약했다. 우수하다고 기대하면서 가르치면 결국 우수하게 성장한다. 교사는 마음으로 학생들을 조각하는 교실 안의 피그말리온이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마음으로 조각하는 조각가이다. 사연이 있겠지. 언젠가부턴가 짜증나는 일을 겪게 되거나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면 혼자 이렇게 중얼거린다. 뭔가 사연이 있겠지. 그러면 신기하게도 화가 누그러지면서 마음이 평화로워진다. 몇 번이나 남았을까? 해야만 하는 일, 습관적으로 하는 일, 피상적인 만남을 하고 싶은 일, 의미 있는 일, 소중한 인연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심코 해왔던 그 일들을 기회로 바라보면서 앞으로 그 기회를 몇 번이나 누릴 수 있는지 헤아려 보는 것이다. 어떤 일을 지겹게 생각하거나 기계적으로 하는 이유는 그 일이 끝없이 계속되거나 앞으로 기회가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출근, 설거지, 부모님과 온전히 함께 할 수 있는 하루, 엄마와 한 이불 속에서 잠자기, 가족여행, 내 인생의 가을, 앞으로 몇 번이나 남아있을까? 몇백 번, 몇천 번, 수만 번이 남았다 해도 그 기회는 요한하며 그 횟수가 점점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그 일이 소중하게 느껴지고 더욱더 정성을 기울이게 된다. 가끔 무심코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남았는지 세어보자. 남은 기회를 계산해 봄으로써 그 일을 대하는 태도를 바꿀 수 있다. 이를 성경에서는 날수 세는 지혜라고 한다. 인생의 유한성을 자각하게 되면 일에 대한 태도와 삶에 대한 조망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때문에를 덕분에로 바꾸면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지금과 다른 삶을 갈망한다. 그러면서도 그들 중 대부분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살려고 시도하지 않는다. 대신 그들은 무엇 때문에 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면서 세상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을 탓한다. 때문에를 덕분에로 바꾸면 운명이 달라진다. 때문에와 덕분에 이 말은 둘 다 어떤 일의 원인이나 까닭을 나타낸다. 그런데 전자는 남을 탓하고 원망하는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고 후자는 베풀어준 은혜나 도움에 대한 감사와 같은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같은 일도 생각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 내가 늦게 왔기 때문에 짜증나잖아. 내가 늦게 온 덕분에 책 한 권을 다 읽었다. 때문에는 원망을 만들고 덕분에는 감사를 낳는다. 경영의 신이라 불리는 마스시타 고노스케는 그의 성공 비결을 이렇게 말했다. 나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덕분에 어릴 때부터 갖가지 힘든 일을 하며 세상살이에 필요한 경험을 쌓았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허약한 덕분에 건강을 잘 챙겨 90세가 넘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다. 나는 학교를 제대로 마치지 못한 덕분에 평생 공부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배움에 온 열정을 쏟았다. 인간은 자신의 입장을 선택함으로써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다. 알프레드 아들러. 걱정의 96%는 존재하는 모든 심리는 존재의 이유가 있다. 걱정도 마찬가지다. 미리부터 걱정해두면 몇 가지 이점이 있다. 첫째, 걱정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날 경우에 필요한 대비책을 세울 수 있다. 둘째, 걱정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충격을 줄일 수 있다.
셋째, 걱정했던 일이 안 일어나면 대비 효과를 통해 그 기쁨이 2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걱정은 쓸데없는 것이다. 걱정도 팔자다. 안 해도 될 걱정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걱정의 40%는 절대로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다. 걱정의 22%는 사소한 고민이다. 걱정의 4%는 우리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는 일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걱정의 4%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일에 대한 것이다. 모르고 사는 즐거움의 저자 어니 젤린스키의 주장이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는 걱정의 96%는 쓸데없다는 말이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걱정할 일이 없겠네. 티베트 속담. 지나치게 걱정하느라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면 걱정의 긍정적 역할을 인정하되 성철 스님의 다음 말씀을 기억하자. 다들 너무 걱정하지 마라. 걱정할 거면 딱 2가지만 걱정해라. 지금 아픈가 안 아픈가. 안 아프면 걱정하지 말고 아프면 2가지만 걱정해라. 나을 병인가 안 나을 병인가. 나을 병이면 걱정하지 말고 안 나을 병이면 2가지만 걱정해라.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이면 걱정하지 말고 죽을 병이면 2가지만 걱정해라. 천국에 갈 것 같은가 지옥에 갈 것 같은가. 천국에 갈 것 같으면 걱정하지 말고 지옥에 갈 것 같으면 지옥 갈 사람이 무슨 걱정이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